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철학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플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간략한 생애를 말씀드렸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에서 한 가지 빼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플라톤의 사망 후 아카데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레스보스 섬에 가서 지내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교사로 필립 2세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 초청으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인 스타게이라를 완전히 마케도니아에서 점령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출생지가 마케도니아의 점령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초대할 때 자기 고향에 대한 점령을 좀 풀어달라 해방시켜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 그때 14살인가 그랬는데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빌론 성을 함락시키는데 유프라테스 강 밑으로 들어가서 바빌론 성곽 안으로 바빌론 성곽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곽을 부시고 침공할 수는 없는데 유프라테스 강 밑으로 해서 바빌론 성곽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서 성곽문을 열고 바깥에 군사들을 들어오게 해서 바빌론을 완전히 함락시킨 이러한 지혜로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성을 함락시키고 나니까 스파르타에서 아주 그냥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을 함락했다는 그런 소문이 편만하자 페르시아에서는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을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하에 항복하고 이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또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인도 북부 지역까지 진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징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진격했었고 유럽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라시아의 넓은 대륙을 넘어서 인도의 북부까지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 중요한 일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문명, 헬레니즘을 아시아에 소개하고 인도의 간다라 예술과 함께 헬레니즘 예술을 보편화했다. 이건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한 절반 되죠. 유럽에서 인도까지니까 거기까지를 헬레니즘화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바울 사도가 나와서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말하자면 기독교의 헬레니즘화, 소위 헬레니지룽 데스 크리스텐툼스 이런 것을 이게 각각 그런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완전히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인한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의 물결을 타고 기독교의 복음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전파된,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뭐 중국까지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된 사건, 여기에도 간접적이나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할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쓴 글 전체가 지중해 로도스라는 섬에서 전집이 출간돼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쇄술이 쓴 게 아니고 여러 명들이 복사했죠. 아주 글씨 필체가 좋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친히 쓴 글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쓴 글들을 정리해서 전집을 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대략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작품에 글로 쓴 거를 모아서 정리를 하면은 이론 철학, theoretische Philosophie, theoretical philosophy, 이론적인 철학에서 이제 메타피직, 형이상학과 피직, 물리학, 형이하학이죠. 피직은 형이하학이고 메타피직은 형이상학.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철학에서 또 역사들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그리고 역사적인 고찰 이런 것을 이론 철학이라는 그런 한 묶음으로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 철학 다음에 생각할 것은 실천 철학, 실천에 옮기는 철학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덕과 윤리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라는 것, 또 그 다음엔 정치학, 그런 것들이 실천 철학입니다. 실천 철학은 윤리학과 도덕이 무엇이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경우냐, 이런 것에서 이제 실천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학. 그것이 실천적인 철학의 글들, 이런 분야의 생각을 많이 했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위를 위한 철학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철학인데, 그거는 첫째는 웅변수사학, 말을 잘해야 되고 웅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웅변수사학,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철학, 기호를 사용해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 교환을 하는 거,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웅변수사학.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예술이 들어갑니다. 예술. 음악을 하고, 음악하는 것이 그게 행동을 위한 철학이죠. 미학,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림을 그린다든지, 미학,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그런 무슨 연극을 극작, 연극을 쓴다든가, 그런 게 이제 극작가들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을 때 많았어요. 그런 연극을 그거를 지어서 연극 대본을 해서 무대오에서 연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동을 위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과 행동 철학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들을 다 정리를 해서 로도스 섬에서 다 그것이 전집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인쇄술이 아니고 이렇게 그 출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이 베꼈습니다. 아주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정서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을 총정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살아있을 때 그 로도스 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제자들 그걸 진두지휘한 사람이 테오프라스트였다고 합니다. 테오프라스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총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뭐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코르푸스 아리스토텔리쿰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 이것은 이제 활자화해서 인쇄해서 낸 것이 또 엄청난 그 전집인데 플라톤이 쓴 글에 뭐 한 4배, 5배 정도 분량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처럼 대화편에 그런 아름다운 문학적인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철학적인 이론 철학 또 실천 철학 그리고 행동 철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살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론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피직입니다. 피직은 자연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상계에 대한 연구. 뭐 플라톤은 이상향이 있고 어떤 그런 원형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한 동굴에 갇혀 있는 말이자면 그 사실인 세계를 모르고 갇혀서 동굴 속에서 비현실적인 데 살면서 그림자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오해하고 있다.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이고 이러한 인간을 계몽시켜가지고 원형이 뭐라 원형의 세계가 있다. 원형론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몽시켜야 한다. 그것이 자기의 철학자로서의 임무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원형의 세계라든가 이데아의 세계는 피 안의 세계고 우리가 이 세계에 있으면서 피 안의 세계를 넘나들고 방문하고 가볼 수 있고 거기다 발을 디딜 수 있고 그런 세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피 안의 세계이고 현실적인 현상계는 이것이 비록 원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물과 식물에 대한 연구 또 뭐 지구의 가 어떻게 생겼나.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당시 뭐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건 몰랐고 그 지중해의 연안이 그 지구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첫 번으로 그 지중해 연안을 여행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 제자들 몇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처음으로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그렸죠. 이런 것을 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계를 하나의 실체로 보았습니다. 그림자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어떤 원형을 추구하고 이 현상계는 이것은 복사된 것이고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다. 이것은 실체일 수 없다.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실체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근데 이런 등등의 이 생각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그 원형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피안으로서 거기에는 가볼 수도 없고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그 아프리오리의 그 우리가 그 어떤 선험적인 체험할 수 없는 체험 이전의 세계로서 그거는 우리에게 진실이다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상계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라는 것이 아주 방대하게 지리, 역사, 또 무슨 그런 자연에 대한 연구, 그 광물질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물과 동물과 연구, 그리고 자연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전부 그 정밀하게 연구하는 거, 그것이 이제 피직입니다. 소위 그리스 말로 후시스, 그래서 후시스 물리학에 대한 체계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식물과 동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광물에 대한 연구, 또 금속, 메탈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밟고 우리가 만지고 그러는 현상계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에 아주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이 또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플라톤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의 굴이다. 거대한 그 동굴이다. 이 속에 사는데 이 동굴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넓은 세계가 전개된다. 그것이 우주가 아니겠느냐. 그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의 그 크기, 또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주에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저것이 실체냐, 아니면 거대한 불이 있는데 그걸 어떤 막이 있어가지고 그 막으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가려지는데 거기 구멍이 나가지고 큰 구멍은 태양이고 작은 구멍은 달이고 아주 조그만 구멍들은 별이고 이래서 그 어떤 우주를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의 구멍으로 보이는 것이 불이 보이는 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으나 피타고라스를 연구하면서 그 모든 그 우주의 전체는 구형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완성으로 가는 것은 원에 대한 그 입방체, 각이 많아져가지고 각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원에 돋아서 이제 원이 되면 완성된 거죠.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원의 구형체, 입방체가 그것이 완성된 천체로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그러한 형체로서 구형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피타고라스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배웠어요. 그 센트럴 파이어가 있고 중앙에 불이 있고 그게 태양이죠. 그 중앙의 불, 센트럴 파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 9개의 별이 있다, 존재한다. 그것이 이게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해왕성과 명왕성은 뭐 나중에 발견했지만은 옛날에는 토성까지밖에 몰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것은 최근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미 피타고라스가 중앙의 불덩어리, 태양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별이 공전하고 돌고 있다. 그것이 태양계의 구조다. 이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자기가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와서
이게 진리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된 이론이라면 옛날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히케타스와 필롤라오스, 그 두 제자가 아주 피타고라스 살았을 때 피타고라스한테서 교육받은 제자입니다. 피타고라스를 같은 동시대로서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센트럴 파이어가 있고 중앙에 불이 있고 거기에 9개의 그 천체들이 돌고 있다. 그런 것이 태양계의 구조다.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가르쳤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필롤라오스와 히케타스의 그 독소그라피라는 거는 이제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고 찬양해서 쓰는 거.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 게 이게 독소그라피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그것을 모았어요. 그런 독소그라피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은 그 태양계의 구조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구를 벗어난 우주, 그건 태양계입니다. 지구도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한 행성입니다. 이런 그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별과 별들 사이의 성간에는 진공이다. 그때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무엇인가 진공을 메꾸는 진공을 채우는 물질이 있다. 그게 그 촉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체가 있다. 지구에 내도 공기가 보이지도 않고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빈 공간을 채우는 에테르, 공기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주도 빈 공간을 베쿰, 진공을 채우는 그런 매체가 있다. 그것을 나는 엔텔레키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엔텔레키아가 꽉 차 있다. 우주 공간에는. 비어있는 베쿰이라는 건, 진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겁니다. 그 엔텔레키아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오늘날은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암흑의 물질이 있고 암흑의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우주를 채우고 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다. 그것은 엔텔레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엔텔레키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 에너지인 줄은 몰랐지만 그 에너지와 같은 그런 속성의 물질입니다. 그것이 투명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존재한다. 엔텔레키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말하자면 형이상학입니다. 메타피직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론 철학에서 형이상학, 그 다음에 형이하학, 형이하학은 후시스고 형이상학은 메타후시스입니다. 메타후시스는 후시스의 뒤라, 메타는 뒤입니다. 뒷면. 그래서 후시스라는 책 뒤에다가 제목이 없이 놨던 책이다. 그것이 메타후시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 철학의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영혼에 대한 겁니다. 페리프시케, 그리스 말로는 페리프시케, 이거는 라틴 말로는 데아니마, 아니마라고 하는 게 영혼입니다. 라틴어로는 데아니마, 영혼에 관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페리프시케, 그래서 그 영혼에 관한 거. 그래서 이론 철학은 세 분야입니다. 메타피직, 주로 메타피직은 천문학, 우주에 대한 고찰, 그것이고, 피직은 지구에 대한, 자연에 대한 고찰, 지구죠.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자연의 모습은 어떻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 후시스입니다. 그리고 메타후시스,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 푸시케.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짐승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그 충동을 야기시키는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논리 회로가 뇌에 있어가지고 그 충동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추우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고 이런 하나의 충동을 야기시키는 정신작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영혼의 존재는 짐승들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메타피직 그리고 피직 후시스 메타후시스 그 다음에는 푸시케 영혼입니다. 영혼 페리 푸시케 영혼에 관하여 라틴 말로는 데 아니마 이러한 것이 이론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철학에서는 윤리학 도덕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악한 것은 우리가 멀리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정치 사회 이런 거 또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그 후시스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주 행동을 위한 철학, 행동 철학 그거는 이제 웅변수사학 그리고 예술 분야 음악 연극 뭐 이런 것들이 그 행동 철학에 들어갑니다. 미학적인 것도 행동 철학 분야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과 행동 철학이라는 세 범주 카테고리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백과사전적인 인간의 그 행동 범위 전체를 고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학문적인 체계를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범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 이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